전하, 이는 조종의 법도가 아니옵니다. 대간의 목소리가 궁궐을 흔들었습니다만 옥좌 위의 임금은 비웃을 뿐이었죠. 법도? 짐이 곧 법이거늘. 연사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 금부도사들이 대신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어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죠. 창덕궁 후원에는 이미 핏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정이 시작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치광이 임금도 한때는 총명한 세자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바꿔놓았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겐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종의 장자로 태어난 이융은 처음부터 불안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궁중의 권력 구도에서 언제나 흔들렸거든요. 성종은 총명했으나 우유부단했고 인수대비는 냉정하게 왕실을 장악하고 있었죠. 윤씨는 질투가 심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총애할 때마다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터졌죠.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 이는 영모의 버금가는 대역죄였습니다. 인수대비가 움직였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덕이 있어야 지키는 법이다.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윤씨의 운명을 갈랐어요. 성종은 고민했지만 결국 대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폐비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윤씨는 왕비의 옷을 벗고 사가로 쫓겨났어요. 그때 이융의 나이 4살이었죠. 어린 세자는 어머니가 궁궐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마마마. 세자의 외침이 궁궐을 울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어린 왕자의 입을 막았죠. 세자 저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창덕궁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패비윤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세자는 매일 밤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인수대비가 세자를 불렀어요. 차가운 시선이 어린 왕자를 내려다봤죠. 내 어미는 왕실의 법도를 어겼느니라. 이제 그 사람은 없는 것이니 다시는 찾지 말거라. 이융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그러나 어린 가슴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왜 어머니는 쫓겨나야 했는가? 왜 아무도 자신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가? 궁궐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세자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의 원한을 갚으려 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었죠. 세자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난 지 석 달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약이 윤 씨에게 내려진 거예요.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패비 윤 씨가 사가에서 원망의 말을 퍼뜨리고 있다 하옵니다. 윤필상이 앞장섰고 이세좌, 정창손이 뒤를 이었죠. 왕실의 위엄을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옵니다. 성종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압박과 대신들의 집요한 상소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사약을 내리라.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윤 씨는 사약을 받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 융이를 부탁하노라. 그리고 사약을 마셨죠. 세자는 그날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세자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마마마는 어디 계시옵니까?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염려 마시옵소서, 저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죠. 성종은 이융에게 어머니의 죽음조차 알리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세자가 충격받을까 두려워서였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훗날 왕위에 오를 아이가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융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총명했던 아이는 어느새 차가운 눈빛을 가진 소년으로 변해갔죠. 스승들이 가르치는 유교 경전을 완벽하게 외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인이해지는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백성의 부모이니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경연에서 신하가 설명할 때마다 이융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랑, 내 어미를 어디론가 보낸 자들이 감히 사랑을 말하는가. 어린 세자의 마음 속에는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가? 혹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궁녀들의 수군거림, 환관들의 조심스러운 시선, 신하들의 회피하는 눈빛. 모든 것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세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밤마다 이융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융아, 어미를 구해다오. 하지만 세자는 어머니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보이지 않는 벽이 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병석의 누운왕은 마지막까지 이융을 불렀어요. 융아, 부디 현명한 임금이 되거라.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이융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죠. 명심하겠나이다, 아범마마. 그러나 속으로는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아범마마는 왜 마지막까지 어마마마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가? 왕위에 오른 연사는 처음엔 조용했어요. 즉위년과 원년에는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 듯 보였죠. 성종의 국상을 치르고 조정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은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사는 신임하는 환관들을 시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기 시작했죠. 짐의 어마마마에 대해 알아보라. 모든 것을 숨김없이. 환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승정원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당시 궁궐에 있던 노복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둘씩 진실의 조각이 모였죠.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폐위되었고 사가로 쫓겨났으며 석 달 뒤 사약을 받았다는 것. 그때 자신은 겨우 7살이었다는 것. 연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대신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필상, 이세좌, 정창손, 한명회, 한치해. 이놈들이 감히. 그 순간 연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의문이 풀렸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어머니는 자신이 7살 때 이미 죽었던 거예요. 아버마마도 할마마마도 모두 속였구나. 연사는 밤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덕궁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였죠. 다음 날부터 연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왕이 무엇을 알게 된 건지, 무엇이 그를 바꾼 건지. 즉위 4년, 연산은 갑자기 무오사화를 일으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일손의 사초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조정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손이 사초에 불경한 내용을 적었다 하오? 승정원의 보고를 받은 연산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는 영모나 다름없구나. 철저히 조사하라.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은 고문대 위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연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조이라고 명했죠. 김종직의 문도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연산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양이 뒤집어졌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이 줄줄이 잡혀왔어요.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그들은 모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했던 인물들이었죠. 무오사화로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무덤이 파헤쳐져 부관참시를 당했어요. 시신을 파내어 목을 베는 극형이었죠. 대신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산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조회에 나갈 때마다 유서를 써두는 신하들이 생겨났어요. 무오사화 이후에도 연산의 마음은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살인파를 제거했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은 여전히 그의 표적 명단에 남아 있었죠. 연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오사화로 조정을 장악한 뒤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윤 씨의 일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했죠. 환관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시 상소를 올렸던 대신들의 기록을 모두 찾아라. 회의에 참석했던 자들, 찬성표를 던진 자들까지 빠짐없이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이 샅샅이 뒤져졌어요. 이미 죽은 정창손, 이세좌, 한명회,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윤필상, 한칠회, 명단이 작성되었죠. 인수대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연산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죠. 융아, 부디 원한을 풀어라. 그러나 무고한 이들까지 해치지는 말거라. 대비는 연산을 불러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늙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산의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죠. 할마마마께서도 당시 어마마마를 폐위하는 데 찬성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연산의 말에 인수대비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융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느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옵니까? 연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마마마는 아무 죄도 없이 사약을 받으셨는데 어쩔 수 없었다 하시옵니까? 인수대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자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을 보았던 겁니다. 늙은 대비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죠. 연산 10년, 인수대비가 승하했습니다. 연산은 할머니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복수로 가득 차 있었죠. 대비의 죽음은 연산을 더 이상 억제할 마지막 고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왕궁 안에서 연산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갑자사화가 터졌습니다. 무오사화보다 훨씬 더 참혹한 학살극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패비윤 씨 사건을 정면으로 다뤘죠. 패비윤 씨는 짐의 어마마마이시다. 조정에서 연산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렸죠. 모두가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연산의 손이 옥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죠.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자들은 당장 잡아들이라. 조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미 죽은 정창손, 이세좌,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졌어요. 오래전에 죽은 시신들이 끌려나와 저작거리에서 능욕당했죠. 목을 베어 효수하라. 연산의 명령이 떨어지자 망나니가 썩은 시신의 목을 베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윤필상과 한칠애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장으로 끌려온 그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소신은 다만 왕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왕명, 내 놈이 먼저 상소를 올리지 않았느냐? 연산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윤필상을 끌어냈죠. 비명이 궁궐을 울렸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자손들도 모두 잡아들이라. 삼족을 멸하리라. 그날부터 연좌제가 무자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패비윤 씨 사건에 관련된 대신들의 자손과 친족들이 줄줄이 끌려왔어요. 집안이 몰락하고 재산이 몰수되었죠. 윤필상의 아들과 손자들이 국문장에 끌려왔습니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선친의 일은 소인과 무관하옵니다. 내 아비가 짐의 어마마마를 죽였거늘 어찌 무관하다 하느냐. 연산이 소리쳤어요. 금부도사가 곤장을 들었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국문청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들은 참수되거나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관비나 기생으로 떨어졌어요. 어린 아이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죠. 어느 날 10살쯤 된 소녀가 끌려왔습니다. 윤필상의 증손녀였어요. 전하, 이 아이는 불과 10살도 되지 않았사옵니다. 대간이 간곡히 청했지만 연산은 단호했어요. 죄인의 자손이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관비로 삼으라. 궁녀들조차 눈물을 흘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연산은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어마마마를 위한 복수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갑자사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약을 전달했던 환관, 윤 씨를 사가로 호송했던 금군, 관련 문서를 작성했던 서리까지. 그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았죠. 내가 어마마마께 사약을 올렸다 하였느냐? 늙은 환관이 연산 앞에 끌려왔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소인은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었사옵니다. 명을 받들었다고. 그럼 내가 손수 사약을 올린 것 아니냐. 연산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금부도사들이 환관을 끌어냈죠. 비명이 궁궐을 울렸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밤마다 연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융아, 이제 그만하렴. 어마마마, 소자가 원수를 갚고 있사옵니다. 연산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내시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연산은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술로 악몽을 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술에 취할수록 환청이 심해졌죠. 어머니의 목소리, 죽어간 신하들의 비명, 끌려가던 아이의 울음소리. 짐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다. 짐은 정당한 복수를 하고 있을 뿐이다. 복수에 지친 연산은 이제 쾌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정치는 내팽개쳤어요. 날마다 주연을 열고 기생들을 불러들였죠. 천하의 미녀를 모두 궁으로 들이라. 연산의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젊은 여인들이 강제로 끌려왔어요. 양가의 부녀자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양의 집집마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딸을 돌려주시오.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처자인데. 백성들이 울부짖었지만 금군들은 칼을 빼들었어요. 왕명이시다. 거역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리라. 창덕궁은 연회장으로 변했습니다. 밤낮 없이 음악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지만 연산은 보지도 않았죠. 전하, 국사가 급하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역적이니라. 대간이 끌려가 곤장을 맞았어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도 연산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웃으면서 구경했습니다. 더 세게 저놈이 감히 짐을 간하다니. 궁궐 곳곳에 연산이 짓는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후원을 파헤쳐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지었죠.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모두 이런 데 쓰였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인부 한 명이 무너진 돌에 깔려 죽었어요. 감독관이 보고하려 하자 현장 책임자가 막았죠. 쉿! 임금께 보고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냥 묻어버려라. 시신은 은밀히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죽어간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연산은 성균관까지 놀이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생들을 내쫓고 그곳에 기생들을 모아 잔치를 열리라. 유생들이 통곡했어요. 성균관은 조선 학문의 중심이옵니다. 어찌 이런. 학문, 짐은 학문 따위 필요 없다. 당장 비워라. 수백 명의 유생들이 쫓겨났습니다. 책들이 불태워지고 강당이 주연장으로 개조되었어요. 공자의 위패조차 함부로 다루어졌죠.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삼족이 멸할 테니까요. 한양 거리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어요. 궁궐 안에서는 매일 밤 광란의 향연이 벌어졌습니다. 연산은 술에 취해 기생들과 어울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복수도 끝났고 권력도 완전히 장악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악몽은 더욱 심해졌죠. 짐은 왜 이리 외로운가? 어마마마, 어찌하면 이 마음이 편해지겠나이까? 연산은 매일 밤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술로 잊으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쾌락으로 채우려 해도 공허함만 커져갔죠.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유순정, 신윤무, 홍경주 등이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옹립하자
반정 세력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연산의 폭정에 지친 금군들까지 가담했죠. 궁궐 안팎에서 모두가 왕을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조정은 무너졌소. 이대로는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오. 유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금을 바꾸는 것은 신하로서 큰 죄이나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큰 의리가 아니겠소? 음력 9월 초이틀 새벽 반정군이 창덕궁을 포위했어요. 금군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죠. 모두가 연산의 폭정에 지쳐 있었거든요. 연산은 침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연애를 즐기다 새벽녘에야 잠들었던 거예요. 밖에 소란을 듣고 깨어났지만 이미 늦었죠. 내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쌌사옵니다. 뭐라고? 연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창밖을 보니 횃불을 든 군사들이 가득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가 감히 임금을 헤아려 드느냐? 연산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죠. 전하, 아니 연산군. 그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니시오. 뭐라고? 연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옥좌 위에서 군림했던 자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폐위 교서가 내려졌소. 순순히 따르시오. 군사들이 연산을 끌어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가 벗겨지고 평복이 입혀졌어요. 왕에서 죄인으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한 시진도 되지 않았죠. 연산은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짐은 임금이다. 감히 임금을 내치다니.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궁녀들은 고개를 돌렸고 환관들은 침을 뱉었죠. 그토록 두려워하던 폭군이 이제는 비참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이었죠. 새 임금은 즉시 연산의 폭정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신원을 회복하고 강제로 끌려온 여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죠. 연산은 교동도로 유배되었어요.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섬이었죠.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누추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잘못했나이까. 연산은 매일 어머니에게 빌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행한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었다는 것을요. 교동도의 거친 바람 속에서 연산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이었던 자가 이제는 초라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2달 뒤 연산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31살의 나이였어요. 임종 순간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자가 외롭게 숨을 거둔 겁니다. 시신은 서울로 옮겨지지도 못했습니다. 교동도 어느 야산에 초라하게 묻혔어요. 묘비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죠. 백성들은 연산의 죽음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도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아이였을 텐데. 나이 든 할머니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연산군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산군은 성품이 난폭하고 음탕하며 간신을 가까이하고 충신을 멀리했다. 폭정을 일삼다 백성의 원망을 사패히 되었다. 하지만 실록 어디에도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쓰여 있지 않아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진실을 숨겨야 했던 고통, 복수에 사로잡힌 집착. 그런 내면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죠. 연산은 분명 폭군이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하들을 학살했어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산은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4살의 어머니를 잃고 진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났어요. 왕위에 올라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성종이 윤 씨를 폐위하지 않았다면? 만약 인수대비가 사약을 내리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라도 어린 세자에게 진실을 제대로 설명해 줬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다면 연산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총명했던 세자는 현명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몰아갔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증오는 증오를 키웠죠. 결국 연산 자신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파멸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연산군은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후대 왕들은 그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연산처럼 되지 말라는 게 왕실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연산 이후 조선의 왕들이 어머니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연산군의 사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왕실은 더 이상 왕비나 후궁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연산군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조선 왕실의 비극이자 권력의 비극이었죠.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자들이 결국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산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악독한 폭군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희생자의 측면도 이해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과 복수, 증오와 광기의 끝이 어디인지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요. 연산군, 그는 조선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실의 잘못된 결정이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그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에 남기는 당신의 작은 인사입니다.